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2일이고요. 제85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3분 명상, 오늘 3분 마음 챙김 명상으로 시작합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자,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이어서 자비 기원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성장의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성장의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어, 그 톨레님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 자기자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강의가 또 긍정심리의 마음기술이었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 동안 좀 자기자비에 대해서 또 자기자비는 자비관, 자비행 이렇게 나눠보자면 자비관으로 보자면 자비기원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자비행은 실천하는 거죠. 또 자비는 크게 나누면 자기자비, 타인자비니까요. 나를 위한, 타인을 위한 자비관, 자비기원으로서의 자비관을 하고 또 나를 위한 자비행, 또 타인을 위한 자비행. 얼마나 잘 하셨나요? 지난 한 주
어떻게 그런 자비관, 자비행 잘 하셨는지 좀 얘기를 좀 듣고 싶기도 한데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좀 쑥스러우시면 혹시 채팅창을 이게 줌 강의의 장점이 채팅창 같은데 혹시 지난 한 주 그 자비관, 자비행 혹은 어떤 분의 경우는 특히 자기자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수행에서 느낀 체험이 있으시면 조금 잠깐 채팅창에 나눠줄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잘 된 건 잘 된 거대로 혹은 또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질문도 포함해도 좋습니다. 네, 화면은 우리 그 질의응답 화면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 진도만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토요일 날 요 1시간도 소중합니다만 나머지 일주일 동안의 실천, 수행을 통해서 이 몸과 마음에 익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천에 대해서 그 채팅창에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윤 선생님, 또 특별한 별칭은 없었습니다만 워낙에 또 우리 또 마음 공부에서는 또 익숙하시니까 네, 윤 선생님, 네, 손 드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은 막 자비 수행이라고 할 만큼의 것들은 아, 아닌 것 잠깐, 같기는 한데, 배 네네. 선생님, 네, 잠깐요. 다 같이 좀 조정하겠습니다. 윤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배 선생님이 지금 마이크를 켜고 말씀 먼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윤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럼 배 선생님 지금 말씀 시작하신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배 선생님 말씀 계속 하셔도 됩니다. 알았어요. 아, 제가 닉네임을 눈으로 하는 다른 데가 있어서 죄송해요. 네. 헷갈렸습니다. 아, 그 유튜브 별칭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저도 윤이라고 가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배윤정으로 들어왔었네요. 네, 네. 아무튼 네, 아, 그 배 선생님, 네, 네, 자비라고 할 만큼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 평상시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어떤 다른 사람의 실수나 뭐 안 하는 것들이라던가 뭐 잘 안 맞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뭐 음, 귀찮은 것들도 먼저 그냥 지금 하면 되지라고 하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이게 되게 다른 사람들 가족들한테 음, 고마움을 주더라고요. 그 다른 어, 가족도 저한테 고마워하고 음, 또 그렇게 제가 먼저 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니까 음, 좀 좋은 감정들이라던가 영향력이 음, 가나 봐요. 그래서 저희 음, 가족도 조금 더 다 음, 긍정적인 생각으로 먼저 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소한 아, 행동이라도 서로 고마워하게 되고. 네. 아, 배 선생님의 이 마음 공부 실천이 가족 전체에게 좋은 긍정적 영향을 주는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그럼 배 선생님은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수행을 들어가 보면은 이런 자비 기원을 따로 하시나요? 아니면 그 감사를 평소에 많이 실천하신 건가요? 불편한 감정보다는 좋은 음, 감정에 집중을 하고, 음, 어,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음, 생각이랑 네, 특별히 막, 그러니까 서운하거나 나쁜 감정들을 음, 인위적으로 안 느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좀 네, 더 생각의 관점을 변화시키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네, 무슨 자비에 대해 엄청 집중한 건 아니지만 조금 네, 더 변형해서 네, 네, 좋습니다. 사용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 웰빙인지 그 급여리 그럴 수도 있지. 그것이 생활 속에 숙달이 되신 것 같아요. 사실 급여리 하나만 잘해도 또 급여리 중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잘해도 거의 도인 수준이죠. 사실 뭐 도인 수준에 간다면 다 그럴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 일들이. 근데 그 역치라고 할까요? 혹은 뭐 포용력이라고 할까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도요. 뭐 아내의 어떤 행동, 자녀의 어떤 행동,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행동, 물론 직장에서는 또 분별을 바르게 할 때는 해야겠지만요.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캐파라 그러기도 하죠. 그 capacity. 그런데 허용의 그 능력, 허용의 어떤 그 크기 그런 것이 정말 커진다면 거의 도인 수준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를 거꾸로요. 도인 수준처럼 된다면야 우리가 그런 행동을 보일 수도 있겠죠. 또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그럴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거꾸로 말이죠. 거꾸로 그럴 수도 있지를 자꾸 입에 붙이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왜 그 샤론 샬츠버그 선생의 그 일화를 얘기했죠. 그 짐 싸고 그 수행처를 나오려고 하다가 병을 깨뜨려 가지고 아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습관적인 말을 했지만 그동안 그래도 자비 기원을 하던 게 있어서 그래도 난 널 사랑해라는 말이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그래도 이게 그 수행이 작용하는구나. 나에게 영향을 주는구나. 그래 가지고 그 수행처를 떠나려고 하다가 다시 계속 머물면서 공부했다는 그 일화가 있었죠. 그래서 배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들도 이 그럴 수도 있지가 정말 그 습관적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평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습관적으로 많이 나옵니까? 예를 들면 자녀분과의 관계에서는 네가 그렇지 이런 말을 혹시 많이 하고 계시는 않나요? 당신이 그러면 그렇지라고 배우자의 관계에서 이런 말이 습관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상호작용하는 분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말이 습관적으로 많이 나오는가를 한번 보세요. 물론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그런 행동,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근데 거꾸로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웬만한 일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툭툭 터져 나오는 말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게 되면요. 그 경험이 다르게 느껴져요. 상대방의 말, 행동이요. 그래서 우리 배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 웰빙인지 문장 중에 그럴 수도 있지가 정말 생활 속에 많이 익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웬만하면 그전 같으면 어쩌면은 뭐 굉장히 까칠하게 스트레스 역체 낮아서 그 포용할 수 있는 캐파가 작아서 웬만하면 다 시비를 가려 옳고 그름을 자꾸 가리려고 해. 그런데 이제는 웬만하면 그럴 수도 있지가 되니까 주변 분들도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도 자연스럽게 또 배 선생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러면 서로 상호작용으로 서로 그 긍정의 선순환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마음 공부가 내 가족의 그 평화, 가족의 상호작용, 가족들이 그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경험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선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내가 몸담는 직장도 일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더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배 선생님 그 좋은 또 그 체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오랜만에 배 선생님 뵌 것 같아요. 네, 또 자주 또 봬요. 네, 고맙습니다. 네, 윤 선생님, 네, 어,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네, 저기 웬만하면 안 들어와서 좀 말을 좀 드려야 되는데 또 말하고 싶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네, 요즘은 또 좀 적조했습니다. 네, 예, 네, 혼자 그동안에 이렇게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기간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잘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네, 그리고 우선 제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니까 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거든요. 네, 근데 어제 제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뭐 노트를 하는데 남편이 벽에 걸린 청소기를 가지러 들어왔는데 내가 노트하는 거를 그 사람이 볼까 봐 좀 멈칫하는 순간에 그를 쳐다봤는데 그 사람은 '아 내가 무슨 액션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또 잔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났어요. '내가 뭐 음, 잔소리하는 사람이야?' 음, 음,
그래갖고 막 견딜 수 없이 화가 나서 막 노트에다가 막 욕을 막 썼어요. 네. 아니 왜 저렇게 사람을 그따위로 쳐다보고 생각을 음, 할까? 음, 그래가지고 이제 노트에다 막 쓰고 음, 이제 밖에 이제 운동하러 나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밧줄을 보고 뱀이라고 생각해서 네. 제가 놀랬어요. 음, 그러면은 밧줄이 너는 왜 나를 뱀으로 봤냐고 음, 화를 내는 게 맞을까? 음, 그죠? 네. 그냥 그 그렇군요. 사람이 잘못 봤을 뿐이면 네. 밧줄은 자기가 뱀이 아니니까 가만히 음, 있으면 되잖아요. 네. 아, 그래? 아, 나는 뱀이 아니었는데 네가 잘못 본 거야. 이러고 있으면 음, 되는데 네. 나는 막 버럭같이 화를 내고 막 네. 미운 마음이 올라오고 막 네. 저렇게 사람이 왜 저렇게 병신 같을까 막 이러고 막 어. 나를 괴롭힌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또 그게 네. 어저께 다 안 끝나서 오늘 아침까지 그게 네. 머릿속에 남아서 네. 다시 또 노트에 정리를 해보니까 네. 그 밧줄을 뱀으로 본 사람은 음. 뱀에게 놀란 어떤 경험이 있어서 네. 그랬을 것이구나. 음. 그러면 또 밧줄이 뱀 노릇을 가끔 했구나. 네. 그런 이제 약간의 정리가 되면서 제가 네. 그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네. 이제 앞으로는 뱀이라 그래도 좀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나는 뱀이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좀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잘하셨습니다. 그 자비를 말하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일단 자비는 제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거를 우선으로 삼아요. 네. 제가 곳간에 뭐 음. 넉넉해야지 남에게 베풀 수 있듯이 네네. 제가 괴롭지 않아야 남을 괴롭히지 않겠다. 네. 그런데 아직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도 잘 돌아보셨습니다. 음, 놓칠 때가 있죠. 그럴 때 자기를 후회하고 탓하기보다는 배웠다. 배웠다. 배웠다를 살리셔서 여기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지 가시면 좋죠. 그래서 늘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올라오려고 하는 순간 찬스가 나오면 좋겠어요. 찬스. 저 양반이 나한테 공부 기회를 주는구나. 윤 선생님이 좀 억울했거든요. 내가 옛날엔 좀 그랬어. 내가 옛날에는 당신한테 좀 잔소리도 하고, 물론 내가 당신 잘 들어가는 소리지만 결국 그것이 당신한테 그 좋은 효과도 안 갖고 오고 나한테도 좀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이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좀 마음 공부하며 잘 사는 사람이야. 근데 저 양반이 왜 나를 그렇게 오해하는 거야? 뭐 억울한 거예요. 그 사실은 선생님 마음이 투사된 거예요. 투사. 그러시구나. 사실은 선생님 마음 사회잖아요. 마음 사회에서 여전히 옛날 습관적인 나가 있거든요. 지금 발전하고 새로운 모습에 나가 있고요. 근데 그 사실은 그 여전히 그 나를 사실은 단돌이 하기 위해서 그런 화를 내는 걸 수도 있어요. 어쩌면 본인 자신한테 그러는 것이죠. 근데 그게 투사돼서 이제 남편분한테 그것이 향해진 것이죠. 마음이. 그래서 그럴 때 억울해하는 마음, 좀 억울한 거거든요. 내가 요즘은 잘하잖아. 옛날엔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왜 몰라주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왜 그렇게 나를 오해하고 그러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던 거죠. 그럴 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 베토벤의 운명이 가끔 생각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요. 베토벤의 운명 보면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단 따다다다단 따다다다단 딴딴 끝나는 것 같잖아요, 이제. 근데 그다음에 뭐죠? 따따따따 또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감동하거든요. 막 올라가잖아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 딴딴 따따따따 한번 또 치잖아요. 그게 저는 그 운명의 그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게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또 억울함이 올라올 때 그때 한 번 더 좋은 마음 공부의 기회로 삼으신다면 이 베토벤의 운명 앞부분처럼 우리 마음 공부도 좀 더 멋진 마음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중에 그래도 이렇게 숙고하고 반성하는 거 훌륭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기회를 노려보십시오. 다음번에 또 남편이 억울한 마음을 일으키게 해준다면 아주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남편이 또 그렇게 억울한 마음이 들게 해주는 행동을 할 거를 한번 기대해 보시죠. 제가 억울했구나 하니까 네, 이해가 다 됐어요. 네,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몰랐거든요. 네. 억울했었네요. 그럼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주고 내 옛날 내 나를 자꾸 그런 식으로 보고 있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뭐 꼭 그렇게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반농담으로 다음번에도 또 한 번 남편분께서 그렇게 좀 억울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게 되면 그걸 준비하세요. 아, 저 양반이 나를 또 억울하게 해주는 기회가 오면 요번에는 내가 당하지 않고 딱 마음을 바라보고 아, 내 마음에 이런 억울심이 올라왔구나 알아차리고 그걸 떨어져 볼 수 있고 그런 마음 챙김도 하시고 네. 그 여전히 내 마음에 억울심이 올라온다는 것은 여전히 그런 마음이 또 한 구석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음 사이도 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내가 좀 마음 공부하면서 좋아지는데 그 주변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옛날에 나로 대하면 참 좀 억울하고 좀 화도 나고 뭐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베토벤의 운명을 생각해 보시고 이게 더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내 공부에 내공을 깊이 할 수 있는 좋은 찬스, 찬스 이렇게 한번 해주신다면 좋은 공부의 수행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똘레님 혹시 뭐 지난번에 공부하시고 저 채팅창에 조금 쓰시긴 하셨는데요. 오늘 또 말씀 나눠줄 수 있으신가요? 어떠셨는지 일주일?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한 2~3주간 계속 저한테는 이게 필요했던 화두라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긴 한데요. 네. 지난 일주일이 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그냥 빨리 지나가서 뭐 깊이 이제 생각하거나 성찰할 시간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이런 데 관련된 책이 네. 뭐 내면 아이라는 쪽으로 또 확장을 해서 저를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책을 좀 여러 권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침 올해 그러니까 2021년 책을 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미국의 이제 심리학자가. 네. 그래서 이 사람도 겉으로 보면 되게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자기의 어린 시절을 보면 엄마한테 별로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네. 그것이 인제 좀 다른 식으로 발현을 했더라고요. 뭐 공황장애라든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그리고 그 자기 짝을 찾는데 좀 힘들어서 제가 그 사람을 한번 보니까 지금 여자분이신데 그 레즈비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아무래도 본인의 어두운 어린 시절을 어둡게 또 인제 또 했었나 보죠. 근데 네. 뭐 중간중간 되게 젊거든요. 저보다도 나이가 어리던데 뭐 그런 걸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그걸 심리학 공부로 연관을 시켜서 박사를 따서 다른 사람한테 상담을 해 주면서 그게 상담을 해 주지만 또 그 공허함을 또 느끼고 그러면서 인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의 책을 인제 발견을 해서 요거를 좀 더 깊이 읽어 가면서 저랑 좀 유사한 면도 없잖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면 아이를 어떤 식으로 보듬나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주신 그 웰빙 인지라든지 그런 말도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잊어버려요. 그런데 인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아 맞다. 그거 있었지.' 그러면서 네. 이게 바로 이렇게 실천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명상 공부가 굉장히 도움이 되듯이 이거를 인제 계속 잊지 않고 봐 주고 또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저한테 가혹하게 대하는 스타일인데 그게 인제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말고 남한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양희은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책을 냈는데 네. 그러라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을 하래요 양희은 씨가. 그런데 음. 이제 그거 다른 사람한테는 또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정작 저한테는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하나하나 저한테 참 가혹했구나.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제 내면 아이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돌레님 뭐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 좋습니다. 근데 다만 그것은 좀 보조적이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실천이죠. 말씀하신 대로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잊어버린 게 당연하지 않아요? 몇십 년 동안 특정한 방식의 행동을 해왔어요. 근데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백지 상태에서 뭘 하기는 쉽지만 이미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습관이 내 몸에 마음에 익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워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 공부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포스트잇 같은 거죠. 아, 포스트잇에 선생님이 딱 마음에 이거는 잊지 말아야지.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를 포스트잇을 딱 눈에 띄게 뭐 모니터 앞에 붙여놓는다거나 네. 스마트폰을 키면은 보이게 한다거나 혹은 이 닦을 때 화장실 거울에 붙여놓는다거나 네. 자주 떠오를 수 있게 그리고 자꾸 실천해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저 윤 선생님이 그 마음 공부 일지 쓰시듯이 매일매일 뭐 꼭 강박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정도 내가 있었던 마음 공부를 이렇게 좀 기록하면서 숙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을 비우는 명상만이 아니라 생각을 쓰는 긍정 심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숙고를 하는 그런 삶. 그래서 일주일에 뭐 3번이라도 뭐 가능하면 뭐 매일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것을 적용해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한 번 여기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혹은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면서 공부를 다잡아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그 간단한 포스트잇 기법 알려드리고요. 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다음에 내면 아이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그 내면 아이 뭐 나쁜 건 아닌데 그 내면 아이를 너무 응석받지는 말라는 말을 제가 종종 합니다. 네. 지금 몇 번 유튜브에 벌써 한 2-3번은 제가 올렸던 것 같은데요. 특히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물론 과거가 영향을 줍니다. 과거가 지금의 영향을 줘요. 근데 그 과거의 영향을 뻥튀기 하지 마라. 과거의 영향을 증폭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 고통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첫 네. 번째 화살로 족하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안 맞을 수 있죠? 왜? 두 번째 화살은 내가 나에게 쏘는 거기 때문에. 네. 좋아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 못 받았다. 오케이, 좋습니다.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런데 내면 아이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어린 시절에 정말 이렇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이야. 이 모든 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전부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만 보신다면 그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자기에게 깊게 받고 있는 겁니다. 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가 이제 내면 아이를 응석바지처럼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늘 네. 말씀드립니다만 과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미래만 정해지지 않은 게 아니라 과거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왜? 구성되는 거니까. 과거는 늘 새롭게 구성됩니다. 인간의 역사도 그러하고요. 내 개인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 어린 시절에 내가 왕따를 당했다. 그런 경험들을 내가 어떻게 재구성해내냐가 중요한 것이죠.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과거가 영향을 주죠. 영향을 주는데 이제 성인이 됐다면 더 이상 징징거리지 말고 내가 정말 성인으로서 내가 힘든 상처가 있지만 그걸 치유해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또 실패하기도 하지만 또 배웠다를 하면서 그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물론
똘레님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혹시 말씀 나온 김에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이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으시다면 그럴 필요 없다. 과거는 지금 새롭게 구성된다. 자세한 말씀은 제가 지난 여러 동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찾아서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과거는 늘 현재에 재구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뭐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영향을 증폭시키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지 마라. 그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과거 내가 그랬구나. 오케이. 응석바지를 만들지는 마십시오. 그럴 때 오히려 자기 비난이나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난과 자기 연민의 양변에 떨어지지 않고 그 자기 자비로 나갈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기 자비를 하면서 또 그 힘으로 타인 자비까지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어린 시절에 그러한 힘든 경험을 하지 않았던 분보다도 오히려 어찌 보면 더 깊은 성장을 내공을 이룰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재앙이고 무엇이 은총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해몽을 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꿈보다는 해몽입니다. 우리가 간밤에 꾼 꿈에 대해서도 꿈 자체의 효과보다 꿈에 대한 해몽의 효과가 더 큰 것이고 과거보다는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재구성해내는가 하는 해몽의 힘. 좀 아까 윤 선생님의 경우에도 남편분의 한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해몽해내는가. 이 구성주의, 마음 공부의 두 축,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에서 이 두 번째 구성주의. 우리는 결국 내가 경험하는 건 전부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구성하는 거거든요. 남편분의 그 행동을 내가 뭐라고 해석하는가, 구성하는가, 뭐라고 해몽하는가. 남편분의 저 행동을 내가 무엇으로 구성하는가, 해몽하는가. 이 마음 공부는 결국 해몽의 힘,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해몽해내는 힘을 양성하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말씀 나온 걸로 보자면 과거의 어떤 경험, 그 경험을 내가 어떻게 과거의 경험이라는 꿈을 내가 어떻게 해몽해내는가 하는 힘, 그거를 양성하는 것이 마음 공부의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좀 내 목소리가 좀 커지긴 했습니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내면 아이 그러면서 그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과거에 대한 얘기 나올 때는 좀 힘줘 말씀드리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똘레님이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말씀 나온 김에 뭐 그런 그 내면 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바르게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책을 읽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균형, 삶 속에서 내 실천과 그 공부가 잘 균형 맞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네. 많이 됐습니다. 네, 네. 균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임 선생님 공부는 그 좋아하시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임 선생님의 경우에는 또 전공 대학원도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박사과정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또 공부랑 잘 연결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네, 네, 교수님 네. 그 박사 과정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 학부와 석사에서 네.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박사는 석사랑 그 전공이 같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심리학을 처음부터 다시 음. 공부하는 중입니다. 네, 네. 네. 학위 과정에 들어가셔도 좋고 학위 과정에 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의 필요에 따라서 마음 공부에 늘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선생님 하듯이 공부도 하시면서 더 중요한 거는 생활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의 그 마음 공부가 그 깊이 스며들도록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연아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채팅창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만 이렇게 써져가지고 좋은 말씀을 저만 봤는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박연아 선생님, 네, 말씀, 그럼 우리 저희 동북센터에서 또 티처이시기도 하죠. 이 마음 공부 티처이시기도 한 우리 박연아 선생님이 또 그러면 채팅창에 서로 말씀도 하셨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좀 관련해서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 이제 보조로 참여하다 보니까 좀 멀찍이 또 떨어져 있었는데요. 네, 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쑥스럽고 또 좋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이번 주에 저는 자비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네. 채팅창에 남긴 거는 그런 거였어요. 일단은 제가 뭔가 굉장히 막 마음이 조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전화를 저한테 마침 때마침 주셔서 괜히 화가 엄마한테 막 간 음. 거였어요. 엄마는 잘못이 없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왜 화를 내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음. 아, 너가 지금 되게 조급한 일이 있어서 굉장히 속상하고 날카롭나 보다. 이렇게 하니까 엄마 자신도 좀 이렇게 지킬 수 있고, 또 저의 행동을 그렇게 제 지금 어떤 행동에 바탕이 되는 뭐 어떤 것이 있구나 하고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제가 아차 하고 바로 사과하게 됐고 화를 멈출 수 있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험도 그렇고 MPPT를 제가 알게 돼서 참 네. 좋았던 점이, 저는 동기 상태 이론이 음. 정말 좋거든요. 뭐 다 네. 좋지만 제 삶에 도움이 되는 게, 속상하거나 뭐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어떤 일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느낄 때 이전에는 이거를 항상 문제로 보고 빨리 고쳐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좌절된 어떤 동기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불안하구나, 혹은 스트레스를 받구나, 이렇게 뭐 속상하구나, 이런 식으로 그 동기를 알게 되니까 그 감정도 좀 스르르 풀릴 때도 있고, 혹은 누그러질 때도 있고, 혹은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오더라고요. 그 예는 지난주에 채팅창에 네. 썼던 것 같은데요. 네. 음,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사람들을 참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제가 음. 뭐 외향적이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면은 있지만, 반대로 그런 만큼의 제 행복의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하는 게 너무 컸어요. 음.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나한테 이만큼 뭔가 안 해주거나, 혹은 뭐 약속이 그 예로 하나 취소되거나 하면은 서운함이 또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서운함 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이제 제가 보는 행동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음. 내가 오늘 참 재밌게 지내고 싶었는데 이게 좌절돼서 음. 이렇게 속상하구나. 그러면은 그 서운함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음. 또는 그러면 나는 지금 오늘 하루 재밌게 보내고 싶은 동기가 있잖아요. 그럼 네. 이걸 어떻게 채워줄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뭐 혼자 뭐 영화를 보던가 뭐 밖에 나가던가 어떤 식으로든 차선책을 또 선택해서 제가 재밌게 지낼 수도 있고 하니까 제 마음도 즐겁고, 또 음, 음, 다른 사람한테 뭔가 정도 이상의 기대나 어떤 거를 안 하고, 또 항상 서로의 관계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음.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내가 나를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제가 배워서, 저는 제일 좋은 부분이, 제가 심리학도 오래 공부했고, 그러면서 항상 마음을 분석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걸로, 이해해야 뭔가 되는 걸로 알았는데, 저는 MPPT의 정말 좋은 점은 행동하는 건 것 같아요. 행동. 네. 저는 만약에 제가 저를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믿냐?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면 누가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해줄 때, 제가 아플 때 죽이라도 사다 주고, 뭐 따뜻한 쌍화탕이랑도 사다 주고 이러면은 제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알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로만 하거나 뭐 이해시키거나 뭐 그런 거는 제가 빨리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를 사랑하는 행동을 해주는 거, 그게 음. 쌀떡의 곳간을 채우는 거, 음. 그런 행동을 지금 함께 할 때 예. 자꾸 나를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 음. 자신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대하는구나, 내가 네.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하고 더 좀 든든해지고, 네. 제가 저를 좀 존중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실천적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워낙에 뭐 박 선생님은 뭐 또 티칭도 하고 계시고 MPPT 그 실천적인 면에서 특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제로 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더 효과가 있다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또 새롭게 또 다른 박 선생님이 이제 손을 드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손 드셨죠? 마이크 음소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최 선생님 한번 음소거 한번 해제 한번 되나요? 네, 아. 지금 음소거는 다 해제하실 수 아, 있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네, 박 선생님,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또 좋아하는 애칭 있으시면 괄호 열고 애칭 써주시면 제가 애칭으로 이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신가요? 네, 네, 장 선생님, 네, 뭐 불러드릴 애칭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냥 장 선생님 할까요? 네, 네, 소리가 음소 해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직도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화면은 보이는데, 네, 선생님 얼굴은 보이는데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아, 소리가 선생님 마이크하고 음소거는 해제되어 있으신데 선생님 마이크가 켜 있나요? 마이크가 꺼져 있지는 않나요? 장 선생님, 그러면 네, 마이크 다음에 한번 테스트 해 보시고요. 니르님이 또 말씀이 나와서요. 니르님 먼저 하겠습니다. 네, 니르님 반갑습니다. 네. 혹시 오늘 교수님 수업을 못 나갈까 봐 질문을, 이걸 나눔을 해야 될까 말까 잠시 망설였는데요. 작은 강의 진도요 거지만, 다음 주에 해도 됩니다. 네. 네. 작은 거지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 네, 이렇게 용기를 내봤고요. 네. 몰바레를 자기자비에 결합을 하니까 좀 더 구체화되는 것 같아서 그 점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남편이나 아들이 먹고 싶은 걸 물어보고 그 요리를 해서 저는 그냥 대충 먹거나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그 멀바레가 제가 되게 인상이 깊어서 멀바레를 자기자비에 적용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르야, 너 지금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제가 저한테 계속 물어보게 되면서 진짜 제가 먹고 싶은 게 뭔지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오늘은 좀 면이 땡기네 하면 또 면을 해 먹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있는 거 먹자. 아니 뭘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작은 것 같았는데요. 이렇게 일주일을 해보니까 정말 제 삶의 만족도가 막 올라가고 별다른 일이 없는데도 기분이 네. 괜히 좋고 뭐 얼굴 표정도 계속 밝아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난 자기자비가 엄청 큰 건 줄 알았는데 멀바레를 결합하니까 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귀 기울이고 거기에 맞는 걸 채워주니까 자기자비가 확 올라가는 게 느껴져서 되게 구체화되는 이 경험이 좋아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니르님 그 정말 자기자비의 구체적인 실천하셨네요. 웰빙 행동을 나에게 해주는 거, 그것이 자기자비의 출발이죠. 나에게 웰빙을 주는 웰빙 행동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 자칫하게 되면 마음 공부하는 분들은 조금 이게 너무 진지하다 보면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진지 일변도로만 갈 수 있는데, 내 속에 여러 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지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고 이런 나도 있지만 맛있는 걸 먹고 싶기도 하고
근데 몸이 좀 이렇게 좀 찌뿌둥할 때는 또 좀 나가서 움직이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그 기본적인 욕구들을 잘 그 살펴주는 거. 그 아이들을 잘 살펴주는 어머니처럼 내 마음 사회에 있는 기본적인 나들을 잘 살펴주고 그것을 몰바레를 통해서 살펴주시고 그걸 통해서 그 웰빙 행동으로 자기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걸 통해서 삶이 행복한 거.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단순하고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의 충족이 내 삶을 만족스럽게 해줘요. 재미있게 해줘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성실하고 또 근면하고 또 여러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 자기 만족이 있고 재미있고 행복하면 좋은데 근데 왠지 내 삶은 좀 건조한 것 같다.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왜 내 삶에 어떤 왜 좀 공허하고 만족이 없고 좀 재미가 없고 그럴까 한다면 내 내면에 기본적인 그 나들 그런 나들에게 소홀하지 않은지 한번 좀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니르님, 네. 어떻게 니르님의 혹시 또 의미가 있나요? 니르? 아, 제가 종교가 불교라서요. 네. 니르바나의 니르, 아, 닐바나 네, 열반에 네, 예, 니르. 탐진치의 불을 끈다는 의미가 네. 있어서 네, 네. 그렇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니르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 선생님 오늘 뭐 마이크 연결되십니까? 안 되면 다음번에 하시고요, 뭐. 네. 아마 그 마이크가 컴퓨터 혹은 노트북에 연결이 아직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아니면 채팅창에 뭐 소감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공부를 또 좀 한번 이렇게 다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강의를 먼저 하기보다 지난번에 자기자비 얘기 나오고요. 또 자기자비 얘기 나오면서 또 웰빙 행동도 좀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지는 걸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은 어떤 걸 할 때 보면은 땅을 다진다 그러죠. 그래서 좀 덮고 또 밟아주고 다지는 작업. 그래서 여러분들 이 토요 마음 공부에 그 참가하시는 거 훌륭합니다. 네. 그 더 바란다면은 그 일주일 동안 여기서 어떤 느낀 것이 있다면 그 실천해 보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천하는 거. 사실 오늘 강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 지식을 끝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마음 기술 파트에서 이 책은 마음을 공부해야 행복하다 이 책이고요. 여기서 이제 마음 기술 파트를 다루면서 이 마음을 쉰다 명상, 마음을 본다 마음 챙김, 마음을 쓴다 긍정 심리의 마음 기술. 그래서 이 명상 마음 챙김 긍정 심리는 마음 기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마음 기술을 육성하고 배우고 익힌다는 측면에서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 수행, 마음 챙김 수행, 긍정 심리 수행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번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명상, 마음 챙김, 긍정 심리 지난 시간에 긍정 심리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명상을 다룰 차례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 읽는 것은 제가 또 나중에 또 다음에 또 다루도록 하고요. 이렇게 말 자연스럽게 흐르는 김에 생활 속에서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과 연결해서 그 명상에서 이 명상에서 그 행위 명상 특히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행위 명상. 행위 명상을 통해서 이 명상의 기술, 마음을 쉬는 기술 이것이 좀 여러분 삶에 깊게 뿌리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따로 시간을 안 들여도 되거든요. 늘 하는 행위, 이 닦고,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걷고, 샤워하고,
청소하고 늘 하죠.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머리는 계속 생각이 굴러가요. 왜냐하면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일상의 행위들은 특별히 주의 자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거의 자동화된 행동이에요. 습관화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잉여주의가 남아. 잉여주의가 남는데 그걸 뭐에 쓰냐면은 과거에 대한 후회, 원망,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쉰다라고도 하고, 혹은 멈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비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내려놓음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put it down. 그래서 그 생각을 쉬는 기술. 그러한 기술을 기르자는 거죠. 따로 시간 안 내도 되잖아요. 호흡 명상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 안 내도 되잖아요. 이 닦을 때만이라도 내가 온전히 이 닦기에 집중할 수 있는가? 생각을 멈출 수 있는가? 이 닦는 동안에 멈출 수 있는가? 너무 100%를 요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생각 날 수도 있죠. 그건 알아차리고 다시 또 지금으로 돌아오고. 거기서 이제 더 나가게 되면은 행위 마음챙김 명상이죠. 마음챙김까지. 그래서 이 행위 마음챙김 함께 될 때 여러분의 기본 나가 0점 나구나, 노바디 나구나, 누구나 공유하는 에브리바디 나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긍정심리의 어떠한 행동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슬님께서 손을 드셔갖고 이거 해결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요 마음챙김 0점 부분은 그전에도 다뤘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마음챙김을 또 다룰 시간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으로 또 말씀 나누고. 네, 이슬님 말씀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중에 갑자기 오전에 있던 생각이, 어떤 일이 있어서 갑자기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네, 아이의 이제 방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갑자기. 네, 근데 이제 어떤 책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바닥을 보니까 엄청 지저분하게 뭔가 막 널브러져 있고 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또 많이 신경이 쓰였었고, 그래서 아이한테 우선 내가 좀 얘기 좀 해도 괜찮을까라고 허락을 구하고, 방이 좀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걸어 다니기도 조금 쉽지 않고 혹시라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치우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그러면 언제까지 치울 수 있다라고 물어보고 자기가 좀 이따 치우겠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방을 나왔죠. 그리고 이제 또 좀 지났는데도 아직 그 방들이 정리가 안 된 게 아직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그럴 수 있겠다. 뭐 아직 여유가 시간이 안 된다고 하고 저는 이제 넘어가고 있었는데 조금 더 지나도 계속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게 또 제 마음이 계속 쓰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아이가 치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는 과정인데 그런 제가 신경 쓰는 마음들이 계속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을 좀 그럴 수 있다라 아니면 뭔가 제가 원하는 것들이 뭐 아이가 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믿어주는 마음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챙기고 있는데 계속 그런 신경 쓸 마음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아이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네네. 표현해서 좀 얘기해서 좀 잘 풀 수 있는 팁이 있을지 해서 궁금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슬님은 그 자녀를 꽤 사랑하시고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좀 더 훌륭한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그런 동기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이슬님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바라는 건 뭘까요? 제가 잘 바라는 거는 아이가 뭔가 스스로 잘하고 뭔가 바른 사람이 되는 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네. 누구나 그런 것처럼 부모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분들이 이슬림을 사랑하기를 바라지 않나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저를 더 잘 따르고 뭔가 존중해주고 존중해준다는 그런 마음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존중뿐만 아니라 그 딸이라고 했죠? 아니, 아들입니다. 아, 아들이군요. 네. 네네. 딸도 딸 아들 각각 있나요? 아니요, 아들 둘입니다. 아들만 둘이군요. 아, 예.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아들들이 선생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는 거창한 의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을 좋아하면 좋겠죠. 네. 만약에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방 정돈도 잘하고 자기 할 일 잘하는 그런 아들하고, 그런데 선생님을 사랑하진 않아. 그런 경우와 방 청소 같은 건 잘하지 않아. 지저분해. 근데 선생님을 사랑해. 그럼 두 케이스 중에 선생님을 하나 선택해야 한다면 선생님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아, 저는 이게 사랑을 선택할 것 어려운 같습니다. 질문인가 보군요. 네. 사랑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선생님은 자제분들이 똑바르게 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동기인가 봐요. 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남한테 해를 끼친 거는 조금 네. 좋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면 항상 뭐 말씀하셔는 그런 것지만 뭐 여러 사람이 어떤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좀 잘 네. 챙겨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슬님한테는 규율이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한 동기인가 봐요. 규율을 지키고 규율을 따라야 한다는 그 동기. 음, 그것에 대한 바람. 그게 크신가 봐요. 말씀해 주시니까 또 그런 거를 또 중시하고 있는 또 저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것도 좋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니까 음, 그 자기 멋대로면 곤란하죠. 어느 정도 서로 함께 사니까 규율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뭐 방을 지저분하게 한 거는 뭐 선생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한 건 있지만 뭐 다른 사람들한테 큰 폐를 끼친 건 없을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네. 그 엄마도 그렇지만 이제 몇 번 이제 넘어지려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봤기 네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전에도 몇 번 이와 유사한 주제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때 아마 글래서 박사의 그 현실요법에 나오는 거, 그 퀄리티 월드, 내가 상대방 마음에 좋은 세계 혹은 나쁜 세계 중에 어느 세계에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 상대에게, 특히 내가 상대에게 뭘 바랄 때,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남한테 뭘 바라기보다는 내 공부하잖아요. 네네. 아까 우리 처음에 배 선생님의 경우에도 뭐 지적질을 하고 시비를 가리고 너 그러면 돼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를 하면서 본인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 주변 사람들도 관계가 좋아졌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오늘 공부의 첫 시작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경우에 그 뭘 바라는가를 조금 더 분명히 해주는 거. 물론 바라는 게 한두 가지는 아니죠. 우리가 여러 나들이 있고 각각의 나들은 각각의 동기들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것들을 좀 조화롭게 해야 되고 때로는 좀 순서도 필요하죠. 또 이슬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그 어떤 규칙이라고 할까, 그런 것의 의미에서도 내 동기를 좀 자리매김해 주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몰바레가 나오는데요. 뭘 바라는가를 때로는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이들에게 정말 바라는 게, 지금은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뭐 방을 정돈하고 책상을 정돈하고 하는 이 문제, 규율을 따르는 문제, 아이들이 좀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남에게 지적받지 않고 하는 좀 반듯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 뭐 이런 동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동기가 지금 조금 이렇게
무게값이 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욕구가 예를 들면 그 자녀분과의 관계에서 바라는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 중에서 지금 내가 조금 많이 관심을 갖다 보면 그 부분이 이 작업 기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돼서 그것이 중요한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보 처리 용량, 여기 나오죠.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골고루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규율의 문제,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되면 다른 의미 있는 것들, 중요한 것들을 함께 고려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숙고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질의응답도 해보면서, 아까 또 제가 또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그 케이스에서 어떤 경우가 더 좋은가 이렇게 좀 따져보시게 되면 가장 기본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그 퀄리티 월드, 그 상대방에게 특히 어떤 변화를 바랄 때 내가 내 마음만 바꾸는 그런 그 마음 공부가 아니라 내 마음만 바꿔도 사실은 함께 바뀐다는 얘기를 우리 그 배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해주셨는데, 근데 자녀의 경우에는 내가 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자녀에게 내가 뭘 바라는 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먼저 자녀의 마음에 예를 들면 좋아하는 세계가 있고 싫은 세계가 있잖아요. 아주 거칠게 분류해 볼 때. 그러면 자녀분의 마음에 무슨 장난감, 무슨 로봇 이런 거는 좋은 세계에 있겠죠. 근데 뭐 이닦기 이런 것은 싫은 세계에 있을지도 몰라요. 방 청소하는 게 싫은 세계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우리 아빠인 이슬림은 지금 자제분의 마음 세계에 좋은 세계에 있을까 나쁜 세계에 있을까를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이거는 꼭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든 간에 상대방에 대해 내가 뭘 바라는 게 있고 좀 변하기를 바란다면 그 전에 먼저 나는 상대방 마음 세계에 좋은 세계에 있나? 혹은 나쁜 세계, 싫은 세계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숙고해 보게 되면 그것이 또 관계에도 도움이 돼요. 그냥 일방적으로 나는 내 생각이 옳아, 내가 바른 생각이야, 이게 강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고려를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독선이라고 하죠. 독선. 이 홀로 독자인가요? 예. 독선. 선 좋죠. 선 좋은데 이게 홀로 독자가 붙으면 독선이 돼요. 그래서 이 내가 상대방 마음에 좋은 세계에 있는가를 한번 먼저 돌아보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 마음에 좋은 세계에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먼저 내가 상대방 마음에 좋은 세계에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관계에서, 자녀분과의 관계에서 자녀의 마음에 아빠 그러면은 신나, 아빠 그러면 겁나 하는가, 아빠 그러면은 기분 나빠지나, 아빠 그러면 우울해지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아빠라 그럴 때 그 아들 마음에 어떤 정서가 올라올지를 한번 가만히 숙고해 보면, 이것도 일종의 정신화죠. 정신화 능력, 멘탈라이제이션. 이런 정신화 능력도 마음 공부에 매우 중요합니다. 역지사지 할 수 있는 정신화의 능력도 마음 공부에 우리 여러분 앞에서 다뤘습니다. 긍정심리에서. 이 정신화 중요하죠. 상대방 마음에 내가 어디에 있을까? 좋은 세계에 있을까?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라면은 내가 상대를 고치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할수록 어긋납니다. 내가 가만히 숙고해 본 정신화 능력을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역지사지 해 보니까 내가 상대방 마음에 좋은 세계에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우선 내가 상대방 마음에 좋은 세계에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말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내가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져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아들은 몰라주고 그럴 속에 더 어긋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들한테 관심 갖고 더 사랑하려고 하는 부모가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멀어지고, 또 때로는 자녀한테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뭐 잘 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내가 어떤 동기가 더 중요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되게 마음에 와닿고요. 뭔가 아이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해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얘기신 것 같아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그 마음사회 이론이 되게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아이의 마음에는 저는 어떠한 사람으로 올라가 있을까, 여기에서 네. 그런 부분들, 제가 생각하는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비중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보고 한 주 좀 더 많은 것을 생각해보는 한 주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자녀분들을 다 키운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지금 우선 이슬님처럼 자녀분이 어리고 한창 키우실 분들 많을 텐데, 내 관심 때문에 오히려 자녀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 무서운 상황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무관심한 사람들이 자녀들을 더 잘 키울 수도 있어요. 참, 그러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고 관심 갖는 것일 때 현명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그 이슬님께서 이렇게 좋은 질문해 주셔갖고 우리 함께 그 부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바른 사랑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아유, 이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바쁘신 분들은 이미 나가셨을 것 같고요. 끝으로 1분 마무리 명상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소감 나눠주시면 채팅창에 감사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그때까지도 많이 남아 계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신 거 뭐 소감이나 또 질문 있으시면 또 해주셔도 좋고요. 네, 채팅창에 소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사이 채팅창에 또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네, 또 별빛님 말씀, 네, 니르님과 네, 말씀 나눠주셨군요. 고맙습니다. 네, 네, 별님도 잔소리가 오히려 무관심일 수 있겠군. 한 번 더 잘 돌아봅니다. 좋고요. 네, 윤 선생님은 뭘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장 선생님은 박연아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네, 또 좋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재구성 과거. 네, 네, 이슬님, 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소감 나눠주셔서, 네, 네, 한번 그 숙고해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상태에서 속도 내서 가게 되면 점점 더 멀어지게 되죠. 오히려 안 가는 것만 못하죠. 그래서 방향을 잘 보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네.
네네. 네, 오 선생님 처음 참여하셨군요. 네, 유익했다니 저도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행이 중요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홀로 독이 붙으면 독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채팅창에 소감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일주일 진짜 다지는 공부하시면서 다음 주에 또 쌓는 공부하고 또 다지는 공부하고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주일 또 행복하시고 성장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창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